6.3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와 달리 곳곳에서 보수의 결집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함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동시에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과 달리 야당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정청래, 장동혁 당대표들의 행보가 왜 갑자기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야, 이거 지금 선거에 혹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서울,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국힘 하는 거 보면 지리멸렬 상태인데도 보수 결집하는 것 실제인지, 만약 실제라면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장동혁,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두드러 맞고 나서는 대외적인 공개적인 활동을 좀 못하고 있잖아요. SNS 상에서만 민주당 나빠요, 이재명 나빠요, 막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입니다. 분란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야, 장동혁 리스크가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뉴 이재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고 저는 지지하고 긍정평가하는 거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 제 속마음은 지방선거 때 나 이번에 투표장 안 나갈래, 그럴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아, 민주당을 그래도 찍으려고까지는 아직은 마음이 가지 찍기는 않는다. 어렵다. 예. 내가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정치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찍고 싶지만 장동혁 대표 잘 되는 꼴 못 보겠어요.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격차가 줄어든다든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고 나면 장동혁 대표 봐라, 내가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사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투표장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각 광역단체장들이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식물 대표가 됐네?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지금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대표로서 권위와 리더십 잃어버렸네? 지방선거 지나면은 무조건 그만두겠네? 그럼 일단 보수는 살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말씀은 이제 뉴 이재명이 그러면 민주당 지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가지 않더라도 장동혁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토를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이 약간 빠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차라리 국힘을 그냥 뉴 이재명이지만 찍자, 이런 분위기도 생긴다는 겁니다. 뉴 이재명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원래 지지하던 분들이 있는데, 예. 저처럼 보수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예. 근데 어느 정당을 다 지지하지 않는데 중도층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중도층까지 아직 뭐 국민의힘 찍어줄까,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원래 보수였던 사람들은 야, 그러면은 장동혁 빠지면은 일단 보수가 이 정치의 하나의 축은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잘 나가면은 혹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야? 독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국민의힘에 좀 힘을 실어줄까? 그렇게 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막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져서 네. 그 사람들이 좀 의견 유보층으로 좀 빠져 있더라고요. 특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던데, 그러한 뭐 장동혁 대표의 지금 찌그러져 있는 거, 그게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 부산, 경남. 이 지역에 막 경남 같은 경우는 3번, 4번 내려가고, 대구도 한 2번 내려가고, 부산도 한 2번 내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장동혁 혼내주려고 했는데, 아니 정청래 대표가 와가지고 파란색 옷 입고 민주당 최고위원들, 의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거부감이 전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쪽 영남권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네.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팔면서 본인 경쟁력으로 그 지역에서 득표활동을 해야지,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거기 가서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 그 정청래 대표가 뭐 영남 쪽에 있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중도층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 그렇죠.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거기 가서 뭐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저는 그쪽 쪽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게 최근에 수치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그걸 듭니다. 몰랐을까요? 자만한 거죠. 교만한 자만하다. 거죠. 네. 아, 장동혁 장군이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는 정청래 대표예요. 예. 아, 나는 이제 지방선거는 이겼고 8월달 전당대회 때 내가 영남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경남에서도 내가 표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우리 당원들 그리고 시군구 뭐 후보들 단체장들 내가 가서 한 번 더 응원해주면 결국에는 저 사람들 당선되면은 전당대회 때 나를 지지하지 않겠어? 저는 본인 당대표 선거 하러 영남을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원래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정경 대표가 지도부 총동원해서 영남을 휘젓고 여러 번 다녔어요. 이렇게 뭐 휘젓고 다녔어요. 휘젓고 다녔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악재가 돼 가지고 보수 결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는 중도가 민주당 찍을지 말지 나 좀 더 생각해야 되겠는데라고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선거 한 달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알고 대처를 하면 이게 이제 역전이 가능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미 이제 동질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질화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가 지방선거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민주당이라는 일단 집권여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딱 끼어들어 버렸다. 해소 또는 이렇게 반전은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얼마 네. 전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서 네. 저는 이제 뒤에서 뒷받침할게요. 예. 저 이제 선거운동 이쪽에 와서 안 할게요. 그냥 여기는 후보님이 알아서 선거운동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후방 지원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빠졌어요. 그런 거 보면 본인이 그 영남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려가고 나서 아차했을까? 아니면 차라리 안 가고 전화만 하고도 그냥 끝을 내. 아니, 처음에 자신이 있었죠. 자신이 있었는데, 각종 이제 데이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는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저도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당 대표 활동은 보장이 돼야 되지. 당 대표가 근데요, 선거를 앞두고는요, 예. 후보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판단과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후보의 득표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 당대표로서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당대표인데, 그쪽 영남 지역, 내가 가서 2번 가서, 3번 가서 선거운동 도와줘야지. 내가 당대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다른 사심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사심이 들어가 있다. 네. 반대는 하여튼 시킬 수 있겠죠. 아니, 지금부터 그러니까 빠져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는요, 예. 될 수 있으면 파란색 옷 입지 마시고, 네. 정청래 대표든 당 지도부 내려가지 마시고, 예. 그냥 경남이면 김경수, 뭐 대구면은 김부겸, 부산이면은 전재수, 이런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인물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얼굴로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호감도, 이거 가지고 선거 치러야 돼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제 민주당이 이 내용 잘 알면 된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처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이제 논쟁거리를 던지는 게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대구 달성에 공천을 한다. 부산 박형준 시당 선거 캠프에 명회 뭐 선대위원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게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 갑자기 김문수가 툭 튀어나왔습니까? 강성 지지층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안 먹는.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헌법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우파다. 그러니까 장동윤과 대비해서 네, 예.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10에서 15% 정도의 강성 지지층을 다른 데 못 가게 아니면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제한적인 명예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긴 거지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남 지역 선거에 좀
영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명예선대위원장 맡은 지역을 보면은요, 살펴보세요. 강원도, 네. 대구, 부산, 그다음에 경북 이런 지역이잖아요. 예, 예. 지난 대선 때 이겼던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강성 지지층을 좀 묶어두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현재 예측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구 달성 같은데 실제로 공천을 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 주경호 현 대구시장 후보의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김민수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오는데 공천하는 순간 대구 선거도 아예 김부겸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확실한 악재다 또는 이렇게 이진숙을 줄 것 같아요. 어제까지 확인한 거는 이진숙인데 공간인지 지도부인지 좀 상식적인 전략적인 판단과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독 보도가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부여 청양에 예. 박수현 의원이 지금 충남지사로 빠졌잖아요. 예, 예. 그 지역에 원래 배지를 달고 있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 사람을 공천 주겠다라는 당초의 계획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거기에 정진석을 출마시키는 것은 다른 지역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의 그 부여 출신의 윤갑근 부대변인 네. 그런 사람을 공천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윤갑근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윤갑근 아니 그 변호사 말고 미디어 변호사. 대변인이더라고요. 예. 그냥 그 사람을 공천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요일까지는 이진숙 주는 것으로 확실히 들었는데 좀 선거에 도움이 되게 다른 사람을 공천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이진숙보다는 지금 김문수 카드가 훨씬 더 좋다. 국힘 쪽에서 보면. 근데 김문수를 줄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재적도 경쟁자 한 사람을 키워주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얼굴 마담 정도로는 얼굴 마담이에요. 쓸 건데 실제로 이제 지역구 공천. 근데 이제 본인은 나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혹시 공천 주면 선수로 뛰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주면 그래요? 아니 왜냐면 거기 출마하면 배지 다는데요. 네. 지금 특별히 할 일도 없잖아요. 네. 정치는 하고 싶고 그럼 배지 준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당에서 그런 판단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런 흐름을 보면 장동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 똑같은 질문 매주 하는데 하도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그래서 식물이지만 빼낸다. 아니면 식물이지만 그냥 그대로 식물로 유지한다. 그냥 알았어, 넌 떠들어. 근데 하지만 넌 신경 안 쓸게. 네가 뭘 하든 뭘 결정하든 그냥 아무 신경 안 쓸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지만 사고 치지 마.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수용은 하는 것 같습니까, 장동현? 수용하니까 최근에 그냥 당대표실에 소위 말하는 깨갱하고 있다. 네. 근데 욕을 많이 먹는 것 같고 대단히 상징적인 게 국민의힘은 당대표랑 원내대표의 역할, 권한이 당원 단계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요. 예를 들면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이 중진 의원들 만나가지고 저기 좀 선대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당대표가 할 일이에요. 아, 원내대표는 그 정도 권한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원내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장동현 대표를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손원석 원내대표는 치워. 그럼 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약간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본인은 계속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일단은 다른 쪽에서 일단 좀 정점식 정치 기장을 좀 내세워가지고 원내대표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패배하게 되면요, 친윤 세력들, 언더 찐윤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당의 주도권을 잡는 게 여러 가지 여론상 모양상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약간 찐윤들과 거리가 먼 절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원내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찐윤이 원내대표직은 갖고 있자. 그런 차원에서 좀 공작을 했던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화가 났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럼 치워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 이미 이제 장동혁과는 금이 갔고 금이 갔다고 봐야죠. 경쟁체제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로. 왜냐면은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갑자기 장동혁이 왜 나와 그랬는데 언더진윤 핵심 5명이 장동혁을 설득해서 우리가 너 당대표 만들어줄게. 저 우리 말 잘 들어. 그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내가 당신을 당대표 만들었는데 내가 당신 무시할 수도 있지. 내가 당신 당대표로서 권한 내가 뺏을 수 있지.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수아비가 일단 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본질적으로 바뀐 거 없이 겉만 몇 개 바뀌었는데 장동혁 입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국힘이 결집을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결집을 하느냐. 아니,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결집을 한다. 당 지지율이 지금 20% 미만으로 추락했는데 그런데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면 35% 40% 부산도 뭐 좁혔다. 서울도 좁혀졌다. 대구는 오히려 뒤집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일단 나왔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국힘은 이렇게 결집을 해내는 게 이상하지 아니, 않습니까? 대표님 아시다시피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진보 40, 보수 40 이거는 다 결집을 하잖아요. 서서히 결집. 근데 보수가 덜 결집했던 거는 잘 되면 장동혁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선거 잘 되면 장동혁 당대표 다시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이번에는 내가 차라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때려야지. 민주당 후보 저 사람은 특정하게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지 않네? 합리적이네? 상식적이네? 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여당 저 사람 합리적이니까 우리 얘기도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뒤로 빠지고 뭐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야 그래도 우리 장동혁 빠져 있으니까 보수 결집해보자.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집이 계속 더 이제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은 그건 이렇게 장동혁에게 달려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은 영남에서 결집할 만큼 결집했고 보수는 지금부터 결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결집을 더 하면 오히려 진짜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거긴 네. 장동혁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이 또 예전처럼 나와서 이상한 괴상한 해괴망측한 일들과 메시지를 내세우면 아이고 맞아. 아유 우리 지방선거 때 또 잘 되면은 아유 장동혁 또 복귀하겠구나. 당대표직 계속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장동혁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는데 그 뭐 중도층을 좀 더 폭넓게 보고 아까 뭐 40, 40, 20으로 봤지만 저는 30, 30, 뭐 중간에 40 정도로 보면 그 정도로 보면 대통령을 만들었던 민주당 지지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좀 근데 보수 성향의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야 정말로 단단하다. 한편으로는 야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대통령 저렇게 박절해요? 박절하지. 근데 왜 국힘 저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내 원래 성향이 나는 보수니까 국힘 그래도 가볼래 라면서 이렇게 좀 결집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지지하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민주당이라는 정당, 진보 진영, 그다음에 진보 이념 거기에 매몰된 그러한 국정 운영을 안 하잖아요. 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도 실용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셨잖아요. 사람 쓰는 것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이면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줍니다. 네. 골고루 나눠줍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70%딱 해서 그냥 30%는 안 주고 70% 차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수 쪽에서 계속 강조하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를 보고 야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정운영 했으면은요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60, 70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 상당히 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지만 민주당은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중적인 심리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제거해야 할 악재와 관련해서 이게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지방선거 결과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에서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분은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에 비해서 호감도가 높은 거지, 정치인 정청래에 놓고 보면은 그렇게 국민적인 호감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할수록 보수층에서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러니까 영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쪽에서도 뭐 보수화돼 있다고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저렇게 나대는 거, 꼴 보기 싫은데? 그래서 보수층이 오히려 더 심판 투표하러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정청래 대표가 좀 스타일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도 있지만 차기 대권까지 생각하면서 중도 확장적 이미지를 안 할 오히려 것 같아요. 그것은 하지 않는다. 안 하죠. 왜냐면 그럼 당대표가 안 될 거거든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대표가 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아주 유연하게 좀 폭넓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래 강성당원들은 싫어하잖아요. 강성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친명 지지하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뭐 추미애 예. 이런 분들처럼 강성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당원들이. 그래서 지금 김어준파와 뭐 이동형파, 김어준, 유시민, 조국파와 정청래 파와 이재명, 뭐 김민석, 뭐 이런 파, 이동형,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예.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정청 대표가 이제 뭐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니죠. 뭐 아닌 거 알면서 물어보세요. 아닌 것보다 이제 그렇게 좀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그게 이제 이것도 기회라고 보는 거죠. 대표님 말씀이 옳죠. 그렇게 가야 맞는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내란 세력 지금 뭐 윤석열과 절연도 못하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 내란 세력 심판하자 요것들을 계속 더 강조할수록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불리하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역결집을 또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계속 뭐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는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나오고 있고, 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표를 잃지 않는 아이템이지 득표를 플러스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수 쪽 입장에서도 이미 뭐 대통령 감옥 가 있고 김건희도 감옥 가 있는데 좀 내란 심판하자라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이율배반적 모순적인 행동을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은 내란 관련된 국조특위 하고, 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이런 특검에다가 뭐 대통령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법률안 개정까지 하겠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보수파 진영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수 우파는 중도까지 포함한 보수를 중도에서도 반. 중도에서도 반. 네. 예. 중도에서 진보를 항상 응원하는 중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완전 극보수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합리적 일종의 스윙보터 네, 역할을 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무리하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것도 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리 봐야 된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자신들도 정말 좀 정당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다른 지역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저렇게 2심까지 유죄인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의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예산 폭탄 이제 막 무조건 발전시켜 내겠다라고 이렇게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미 견적서를 딱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이제 일종의 강점이기도 한데,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책 가지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다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권이, 집권 세력이 보다도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정당한가, 공정한가, 그 점을 선거에서 좀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 이제 무리한 일들을 안 하면 좋겠고, 예. 또한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무리한 법안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특위는 끝났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좀 구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본인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저도 이제 이 색깔이 좀 분명한 그 사람으로서 참 중도층 이분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그렇죠. 한편으로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이분들 데리고 와야 선거에서 이기니까.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중도층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던 민주당이 중도층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층에서 빠진다라고. 국민들은 이제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의 괴리를 잘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선거 끝나면 몇 대 몇 대일 것 같아요. 광역자치단체가 16개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은 15대 1이다. 경북지역하고는 다 이겨야 한다. 그 가능성.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국힘이 이긴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4개 정도까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국힘이. 국힘이요?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대구, 부산, 서울. 네, 그 정도도 이기지 않을까. 그런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경남까지? 뭐 울산, 경남 중에 하나? 아니요, 경북, 대구, 예. 부산, 부산, 서울, 서울. 4개. 4개 정도. 서울도 이길 수 있다고요? 워낙 뭐 인물 경쟁력이, 오세훈 시장이 뭐 토론회를 거치거나 이럴 때 인물 경쟁력이 나타날 것이고, 좀 정원호 후보가 좀 아직도 찜찜한 게 본격적인 검증을 안 받았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검증의 파고를 잘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성준 의원하고 딱 서로 그래도 일치된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서울까지 끼워 넣어서 서울도 오세훈 시장이 이길 수 있다 이러니까 약간 그런 충격인데요. 개인적인 또 응원과 희망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오세훈 시장하고 제가 또 서울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좁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좁혀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가 예. 5자를 앞에 그리다가 지금 4자로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후보는 3자였지만 중반에서 이제 후반대로 3자 후반대로 간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한 자리 숫자 이내로 이제 좁혀들지 않을까 그런 그런데 생각이 서울에 듭니다. 이렇게 또 결집 현상이 생기는 건 이건 뭐예요?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막 지금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 장기 뭐 소유, 뭐 장기 보유 네. 공제입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선거 끝나면 보유세 올릴 거라고 하면서 불안 심리를 공포감을 막 조장을 하잖아요. 예. 그것은 표에 무조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지난번 대선을 보더라도 서울 지역은 그냥 50대 50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밭이 경기도처럼 일방적으로 민주당 진보 진영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이 무조건 서울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 불문. 현재의 분위기상 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략 뭐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보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격차를 좁혀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어떤 선거 캠페인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와, 근데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불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판단으로는 서울도 하여튼 긴장하면서 결과를 보셔야죠. 예측할 수 없다. 보셔야죠. 네. 어떻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좀 좁혀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뭐 0.2% 차이까지 좁혀든 여론조사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10% 이상 앞서도 부산은 결국에는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부산 지역은 2자리 숫자 이상으로 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겨야 선거 들어가면은 정말 박빙으로 이긴다. 2, 3% 차이로 이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저 정도로 한 자리 숫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들었다는 것은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재수 후보가 못 된다면 하정우 후보도 득표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두 군데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와, 그런 정도면 결국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로 지방선거에 올인을 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주도의 지방선거로 이렇게 프레임이 뭐 원턴 원치 않던 바뀌었으니까 이거 지금 거꾸로 돌려놓지 않으면 정청래 굉장히 대표 여러 탓이 커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성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어야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나대고 다녔다. 뭐 그거에 나댄다는 대한 표현은 뭐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표현을 네, 너무, 하여튼 뭐 너무 앞뒤 다른- 적극적으로 활동을 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지금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빠져야 하시는- 된다니까요. 정청래 대표 욕심을 버리고 예. 본인 접전 지역, 특히 영남권에서 본인 지원 유세를 정말 최소화해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유리한 쪽 지역, 그냥 진보 진영이 유리한 쪽 수도권이라든지 또 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는 게 맞지 영남은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불경이 특히 이제 부산이 어렵다면 경남도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남은 김경수 지사가 원래 대단히 좀 좁혀들었다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좀 벌리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인물 경쟁력이 좀 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로 들었던 것은 경남은 본인들이 이기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경남의 대표적인 거대 도시가 마창진이잖아요. 네, 예. 마산, 창원, 장원진에 진해. 예. 그쪽 지역이 이제 진보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인구수도 거기 제일 많고. 예, 예.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진다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가 지금 후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김경수 지사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시내처럼 등장해서 해수부 이전 그리고 부산 메가시티 또 부산 북극 강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부산은 좀 야박하게 전재수 후보한테 지지를 안 보내고 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교 문제, 까르띠시계 문제를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했거든요. 국힘에서 막 공격을 했던 그거 한동훈 말씀이죠. 후보도 예, 막 예, 예. 공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명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니냐. 예. 막 이런 비판하잖아요. 막 아니 의원 때 까르띠시계 받았으면 부산시장 되면은 그러면은 뭘 받을 거냐고 막 근데 그런 비리에 자기네들 참모들 5명이 이제 기소됐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그거에 말을 잘 못해요. 그거는 이미 뭐 경찰에서 수사를 다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좀 네거티브에 좀 당한 부분도 있고 박형준 시장이 대단히 좀 영리하게 선거 운동과 선거 조직을 좀 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도 잡을 수 있게 김문수 명예선도위원장으로 하고 또 뭐 세계로 교회 아들도 뭐지 또 넣어놨다. 손예보 목사 아들도 막 예. 이렇게 선대 본부장 예. 이쪽에 넣어놓고 하니까 그쪽에 사람들도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극우 이탈은 일단 막았다. 그러면서 한동훈하고도 약간은 뭐 좀 같이 하는 것처럼 뭐 동남풍 얘기도 하고 한번 뭐 울산시장이 흘렸지만 한동훈하고 선거 연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야 박형준 시장은 뭐 괜찮네 한동훈하고도 편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선거는 실제로 국힘이 아주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생각 들기도 하고. 박형준 원래 그 정도로 스마트 버전으로 막 선거 전략, 기획 이런 걸 잘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전략가였죠. 전략가입니까? 전략가였죠. 야, 자기 선거에도 그렇게 이제 잘 적용을 해서 적응을 하고 적용하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 거의 영남이잖아요. 예. 보수세가 강한 곳이에요. 그분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를 딱 쳐주기만 하면 다시 언제든지 아유 그래 우리가 뭐 남이냐 그래 우리가 그래도 보수의 근거지인데 보수의 자존심인데 우리가 그냥 당신 밀어줘야지 그 명분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를 박형준 시장이 툭 잘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민주당은 부산에서 셌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도 사실은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도시가 점점점 그렇죠. 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비슷하니까 오히려 텃밭으로는 부산이 경남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경남은 그렇게 김해도 민주당 제가 세고 그렇지. 양산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창원 청주시는 뭐 인구 100만 명이 약간 무너지긴 했지만 제조업 도시. 제조업 기반의 젊은 사람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은 맞습니다. 경기도처럼 이렇게 돼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은 현실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
전재수 후보가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정청래 대표가 휘젓고 다닌 게 되게 컸다니까요.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 부산에 진짜 가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네. 막 고등학교 선후배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잔상들이 이렇게 막 유권자들한테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그거 가지고 세일즈 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와가지고 파란색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요 전재에서 플러스 이재명으로 선거를 치렀어야 해요. 네, 예. 호흡을 그렇게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끼어들어가지고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있는데 내가 이번 선거 내가 주도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반감이 생긴 거죠.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걸로 맞아요. 그냥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성과를 어떻게 그럼 묶어서 가지? 아직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호감도는 상당히 높잖아요. 예. 앞으로 뭐 선거 한 3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동혁 오지 마! 지금 막 접전 지역에서는 그렇게 국민의 후보들이 네, 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정청래 이제 그만 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에서 지금 배현진 의원이 아예 장동혁 X무시 작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한테는 약간 더 유리한 뭐 이런 것이고. 왜냐면요. 예. 그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 찍어주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 찍어주면은 서울시장 이길 거 아니냐. 그러면 장동혁이 서울도 이겼는데 내가 왜 당대표 왜 그만두냐. 이런 거에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본인도 그런 분들이 직접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딱 쳐준 거 아니에요. 장동혁은 여기 접근 금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약간 헷갈리던 사람들도 그래? 그래도 오세훈 찍어줘야지. 이렇게 되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오늘 이 토론이 우리가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건 아니죠. 현실을 말씀드리는 현실을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 지금은. 이거를 안 들으시려면 듣지 마세요. 예. 근데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상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 그것에 대한 저의 분석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 햇소리 하지 마. 너 국민의힘 편 들지. 그럼 듣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선거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은 충분히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이제 판세를 원래 판세대로 돌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아직도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구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일찌감치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비극을 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앞서고 있고 이번에 뭐 여론조사 하나는 한길 리서치가 뭐 맞다 안 맞다라는 게 튀었죠. 있죠. 네.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박빙 상태다라고 이제 하는데 주호영 또는 이진숙 이슈가 사라지면서 표가 확실히 모였다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봐야죠. 됩니까? 어떻습니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던 이 진짜 좀 엉터리 공천이었는데도 그냥 이게 표를 모았는데 별 관계가 없는 모양이죠. 일단은 진영이 결집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후보들이 난립했을 때는 여론조사 오면은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윤재옥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지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진숙도 이제 출마 안 해요. 그럼 국민의힘 보수파 후보는 딱 추경호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수 쪽 지지 성향 사람들은 김부겸 추경호 하면 추경호를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집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점점점 더 강해집니까? 아니면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고 원래 이제 추세는 김부겸 후보가 더 앞서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김부겸 총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김부겸 총리도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막 50% 이상 넘고 항상 뭐 20% 네, 예. 정도 차이로 누가 나오든 다 이기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이 좁혀들은 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 캠페인을 분명히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직감적으로 지방선거 전체를 놓고 광역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뭐 15대 1 정도는 어렵겠다. 지금도 민주당이 잘하기만 하면 15대 1 정도 갈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15대 1은 일단 안 되는 불가능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15대 1은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 부산, 네. 뭐 서울 이 정도에서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그 진짜 15대 1 만들어야 된다고 맨날 지금 근데 외치고 그거를 있는데. 또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강원도라고 좀 보여져요. 네.
강원도는 보수화된 지역이지만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감으로써 김진태 후보랑 상당히 한 15% 이상 차이로 네.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도 만약 좁혀진다면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와, 참 걱정이 앞서기도 한데 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을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여론조사. 민주당 선거가 돼버려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요. 강조를 해 와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짰어야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좀 그중 조정이 좀 되면 좋겠고요. 네. 보궐선거 지역에서 편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안할 없어요. 수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편택을 저렇게 가면. 그런데 단일화가 문제잖아요. 예. 거기는 보수가 단일화하냐, 진보가 단일화하냐, 그거에 따라서 보수 후보가 되냐, 진보 후보가 되냐, 이게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진보 쪽, 보수 쪽 다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정우도로 그냥 간다. 왜냐면은 조국 대표는 내가 조국인데, 난 대권 후보인데, 내가 지금 당대표인데, 내가 왜 단일화해? 나는 내 브랜드로, 내 이름으로, 나의 네임밸류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김용남 의원은 난 집권여당 후보인데 나는 집권여당 후보가 기본적으로 40%는 나오지. 결국엔 조국은 빠질 거야.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왜? 유이동, 황교안. 보수 쪽은 분열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내가 그냥 내 캠페인하면 나는 이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유이동 후보는 야, 잘 됐다. 조국, 김용남 둘이 싸우네. 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둘이 싸우니까 난 이길 수 있어. 황교안 후보의 득표력을 한 자리 숫자로만 떨어뜨리면 나 여기서 삼선했거든. 나 이 지역에서는 내가 대장인데 나 여기가 팽성읍이 내 고향인데 난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황교안 대표는 끝까지 해야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진보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이번 출마의 저는 목적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단일화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028년 총선이 너무 짧게 남았어요. 네. 대략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만 버티면은 내가 지역 관리만 잘하면 나는 다음번에 배지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다자구도에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고만고만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꽃은 제외하고 예. 꽃은 뭐 진보층이 많이 답변한다고 하니까 제외하고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조국, 김용남, 유이동 이 분들이 오차 범위 안에서 대략 25%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은 변수는 안 됩니까? 되겠죠. 황교안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 보수 쪽의 없어요. 가능성 거기도 아예 안 됩니까? 아니 그분은 부정선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마 지켜해보고 개표를 해야 돼요. 자기가 떨어져야 돼요. 예, 예. 자기가 난 지역에 가면 이렇게 나를 환영을 많이 하고 교회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교회에 있는 개신교 분들이 막 많이 밀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가도 이렇게 나를 환영하는데 내가 떨어졌어. 이건 부정선거야. 그렇게 주장하려면 완주해야죠. 요 상태로 계속 가면 누가 1등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요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면. 유이동 의원이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용남, 조국 이 두 분의 득표력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용남 의원은 뭐 인지도도 있고 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이라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조국 대표도 본인 이름이 높고 조국 혁신당 그리고 대권 후보라는 인식이 집권 세력, 진보 세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비등비등해요. 그럼 여기가 원사이드하게 예를 들면 보수처럼 뭐 황교안 전 대표가 10% 이하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조국 대표가 뭐 7%, 8% 나오겠습니까? 네. 김용남이 7%, 8%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20% 내외의 득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이동 후보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내가 안 되더라도 범진보 진영이 되는 게 좋잖아요. 안 되는 게 좋죠. 왜냐면 조국이 됐어요. 그럼 김용남 의원은 야, 같은 진보 진영에서 조국이 됐는데 다음번에 나이가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차라리 유이동이 돼야 다음번에는 내가 진보 진영을 단합을 해가지고 유이동과 1대1로 싸우고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같은 진영 내에서 누군가가 배지를 달면은
나는 여기서 이제 활동할 공간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금 이 말씀 민주당이 그 의석을 하나 못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구도로는. 분열되면. 왜냐하면 진보당까지 하면 진보 진영은요. 3명이 나눠 먹잖아요. 예. 보수는 2명이 나눠 먹어요. 조국혁신당은 의원들이 총동원이 돼서 거기에 만약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러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유이동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누가 1등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김영남 후보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원래 이제 네. 텃밭처럼 돼 있으니까. 하고 그 지역에서도 뭐 대통령 뭐 긍정평가를 높잖아요. 구도 예. 자체가 민주당 후보에게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마지막에 합의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까? 정청 대표가 조국 대표하고 당대당 통합까지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론조사든 뭐든 합의하자 일단. 너무 나갔어요. 근데 조국 김영남 여기서 이제 다 뼈를 묻겠습니다. 저기서 끝까지 정치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당에서 결정해갖고 뭐 단일화 하자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될 거고 네. 정치로 약속한 걸 그렇게 헌시짝처럼 버린다라는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요. 조국 왜냐하면 대선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2028년 총선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딘가 지역을 다시 또 찍어가지고 선거 캠페인과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요. 김용남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전 의원 후보는 어쨌든 뭐 집권여당 후보니까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뭐 당연한데 조국 대표 쪽에서 보면 약간 억울하고 이런 심정은 좀 있겠다라는 판단은 안 듭니까? 왜 억울해요? 아니 당대당 통합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당으로서 선거연대까지 뭐 공직기구까지 만들어서 그럼 했지 않습니까? 순진한 거죠. 조국 대표가. 정치력이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질문이 순진할 수도 있죠. 조국 아니죠. 대표는 그렇게 아닌 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치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거 순진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집권 여당이 어떻게 후보를 안 냅니까?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쪽 지역은 뭐 연합공천을 했겠죠.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그 지역을 찝어가지고 나 여기 출마해요라고 한 조국 대표의 정치력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아니 없어요. 민주당이 그래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따라와서 논의까지 하고 공직기구를 통해서 연대하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은 따로 의견을 낸 게 없어요. 저는 받을 뭐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아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당으로서 뭐 형제당으로서 뭘 하자라고 하는 그 정치 도의 이런 건 없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합당 때문에 당이 난리가 났고 정청래 대표 정말 목이 달아날 뻔한 경우까지 막 코너까지 몰렸잖아요. 본인이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제안을 했기 위험도를 때문에 도의는 좀 다 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그냥 국회 입성하도록 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로 위험도를 나쁜 거 아닌 것 감내하고 같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진영끼리 이게 인정사정 없이 하는 게 이제 이 국힘 하듯이 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제 보거든요. 말은 예. 그렇게 좀 조국 대표도 그냥 한 배지 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력이 있어야죠. 그럼 본인이 출마 지역을 정할 때 본인이 혼자 고민해가지고 본인이 뭐 여론조사 돌려서 나 유리한 지역은 어딜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중진 의원들 만나서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번에 좀 배지 달아주고 내가 그럼 또 민주당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좀 사전 정지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력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그냥 나 여기 갈 테니까 민주당은 여기 출마시키면 안 돼. 삿대질 했잖아요. 민주당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야, 진짜 식민지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조국이 독립을 했는데 광복되고 나니까 더 많이 싸우더라 뭐 이런 생각이 요즘 먹을 게 들어요. 많아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먹을 게 많으면 싸우죠. 아니 그러니까 막 온갖 이렇게 같은 진영 안에서 뭐 갑론을박하고 이런 게 야, 해방 때는 어떻게 했겠나? 1945년 저희 집안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근데 없으니까 하는 재벌가들은 그냥 뭐 생각해보면 저만큼만 가져도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건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싸움은 현실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지만 좀 이상론적으로 보면 야 그렇게까지 하려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했느냐 이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조국 정청래 이 두 분이 네. 좀 개인적인 사심이 좀 강한 것 같고 네. 진영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좀 위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욕심만 있는 것 같아요.